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 왕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교훈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부르의 명작,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삶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왕자와 비행사, 그리고 여우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우정,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문학의 정수이자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는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 즉 작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고장난 비행기를 수리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작은 소년,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어린 왕자는 금발머리에 순수한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가 처음 비행사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행사는 사막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스러웠지만 어린 왕자의 맑은 눈빛과 당당한 태도에 왠지 모르게 끌리게 됩니다. 이 첫 만남은 이후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어린 왕자가 던진 첫 질문은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비행사는 왠지 모르게 그 질문에 응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정말 엉뚱하면서도 순수한 부탁이었죠. 비행사는 어릴 적 그림을 그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양 그림을 그렸지만 어린 왕자는 번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너무 병약해 보인다거나 너무 늙어 보인다는 등 그의 요구는 까다로웠습니다. 비행사는 좌절감에 빠졌지만 어린 왕자의 진지함 앞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사가 상자 그림을 그려주며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라고 말하자 어린 왕자는 비로소 만족합니다. 상자 속의 양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라는 걸 어린 왕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상상력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에만 집중하느라 종종 이러한 내면의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상자 속의 양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이 살던 작은 별 소행성 B612와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별은 아주 작아서 의자만 조금 옮기면 해가 지는 풍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었어요. 혼자서 쓸쓸할 때면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얻었을 어린 왕자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세 개의 화산과 함께 자라는 한 송이 장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개의 화산은 아직 활동 중이었고 한 개는 휴화산이었지만 어린 왕자는 늘 깨끗이 청소하며 관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별을 아끼는 마음처럼요. 그는 바오밥 나무 씨앗이 자라 별을 뒤덮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열심히 잡초를 뽑는 부지런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장미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녀는 지구의 장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어린 왕자의 별에 단 하나뿐인 존재였으니까요. 장미는 자존심이 세고 허영심도 많았지만 어린 왕자는 그런 장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어린 왕자의 관심을 요구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미의 변덕스러운 말과 행동 때문에 어린 왕자는 상처를 받고 결국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별은 항상 아프지만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어린 왕자는 장미에게 실망했지만 그녀를 떠나면서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그에게 사랑과 책임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줄 씨앗이 됩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들을 여행하며 다양한 어른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왕은 모든 것을 명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의 왕국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지만 그는 자신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명령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의 모습은 권력에 도취된 어른들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직 칭찬받는 것에만 기뻐했어요.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별에서 홀로 칭찬을 갈구하는 그의 모습은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찬사는 일종의 곡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다고 말했죠. 자신의 불행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에 빠지는 악순환에 갇힌 모습은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모순적인 삶의 굴레에 갇힌 그의 모습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는 수많은 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별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숫자를 세고 소유하는 것에만 몰두했죠. 그는 별들을 숫자로만 파악하며 그것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소유와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별에서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별은 하루가 1분밖에 되지 않아 매분마다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의 삶은 무의미해 보였지만 어린 왕자는 오히려 그에게서 어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반복할지라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 점은 어린 왕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그의 성실함과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습게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야. 어린 왕자는 다른 별들의 어른들이 보여준 허영심, 권력욕, 물질주의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서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탐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탐험가들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그렸죠.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꽃은 덧없다고 말하며 영원한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의 덧없음이야말로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리학자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여기서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지구라는 큰 별에 가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왕자는 7번째 별 바로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구는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만났던 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지구에서 어린 왕자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가장 먼저 뱀을 만납니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외로울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별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뱀은 삶과 죽음 그리고 순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며 그의 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뱀은 또한 어린 왕자에게 지구인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워한다는 통찰을 줍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고독한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의 첫 만남은 어린 왕자에게 세상의 복잡성과 동시에 숨겨진 의미들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 어린 왕자는 꽃밭에서 수많은 장미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별에 있던 장미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왔던 어린 왕자는 큰 충격과 실망에 빠집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의 장미가 더 이상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은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자신의 장미를 특별하다고 여길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가 유일한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어. 이때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길들이기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는 현명한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작은 반복적인 행동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져야 해. 길들이다. 길들이다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사랑, 우정,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길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우는 또한 어린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어린 왕자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장은 어린 왕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사랑, 우정, 행복 같은 가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우의 이 지혜로운 말은 어린 왕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장미들 속에서 자신의 장미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자신이 왜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쏟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 길들여진 관계 속에서 형성된 유대감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가 수많은 장미 중 하나일지라도 자신이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사랑을 주었던 유일한 장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장미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를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비행사를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은 어린 왕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희소성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가치와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장미의 가치는 그녀가 세상에 하나뿐이어서가 아니라 어린 왕자가 그녀에게 쏟은 사랑과 시간, 그리고 그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비행사에게 돌아와 자신의 깨달음을 공유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습니다. 비행사 역시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통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동심을 되찾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이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며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이들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고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뱀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별로 돌아갈 방법을 묻습니다. 뱀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그것은 어린 왕자의 육체를 떠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슬프지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비행사에게 자신의 떠남이 슬프겠지만 언제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밤에 별들을 올려다볼 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고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별은 슬프지만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비행사에게 자신이 떠나더라도 언제나 하늘의 별들처럼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린 왕자는 육체를 떠나 자신의 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떠남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별과 사랑하는 장미에게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비극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월적이고 아름다운 여정의 완결을 보여줍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가 떠난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알립니다. 그는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합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비행사에게 깊은 상처와 그리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가 남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어른들이 잊어버린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기 나의 비밀이 있어. 그것은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장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우정, 이해,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일깨워줍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전해준 이 비밀은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되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나 외적인 성공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내면의 가치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보물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들이기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모든 관계가 서로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친구, 가족, 연인, 심지어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임을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길들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 역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인문학적 가치와도 연결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며 우리는 종종 마음의 눈을 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다시 뜨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설 것을 조용히 권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때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상상력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이의 순수한 시선은 어른들의 복잡한 시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어린 왕자의 여정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여정을 통해 이기심, 허영심, 무의미한 소유욕 등 어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 왕자의 순수함과 지혜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왕,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지리학자 등 어린 왕자가 만난 어른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편협한 시각에 갇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결점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반면 어린 왕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매우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 같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시간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